온갖 첨단 테크 기업들을 넘나들며 역사를 쓰고 있는 엔지니어. 유튜브에 그의 이름을 치면 외계인 수식어가 자동으로 붙죠. 그가 나타났다 하면 테크놀로지 산업의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천재 반도체 설계자 짐 켈러입니다. AMD와 애플에서 일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엔지니어, 반도체 공학계에서는 엄청난 위인으로 평가되는 천재죠. 인텔, 애플, 테슬라를 거쳐가며 성능 향상만으로도 매번 역대급이라고 불릴 만한 CPU들을 만들어내며 아직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현역 엔지니어입니다. 1982년에 DEC에서 근무하면서 프로세서 개발에 참여하다가 1998년 AMD로 이직하여 에슬론 64 시리즈 개발에 참여했는데 그 당시 짐 켈러는 이 에슬론 64 시리즈를 제대로 성공시켰죠. 그전 CPU들은 32비트에서만 작동하고 코어도 싱글코어였어요. 근데 에슬론은 최초로 64비트 상용화를 성공시키고 멀티코어 기술을 적용해 대히트를 치게 됐어요. 이게 오늘날의 PC,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 기술의 기반이 됐죠. 이후 수석 프로세스 설계자로 승진하여 이때부터 그의 본격적인 이름 알리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보통 자기가 뭘 만들면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짐 켈러는 아니에요. 풀델러예요. 자기 할 일이 딱 끝나면 떠나버리죠. AMD에서 자신이 만든 제품을 출시하는데 이미 그는 떠나고 회사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후 2004년 우연치 않게 애플과 인연이 닿게 됩니다. 당시 자체 칩 개발을 원했던 애플은 반도체 회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짐 켈러가 AMD를 떠나 이직해서 몸을 담그고 있던 회사가 반도체 회사였어요. 애플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짐 켈러도 자연스럽게 애플에 합류하게 되죠. 자, 여기서도 그의 천재성을 입증합니다. A4, A5라는 걸출한 모바일 AP 제작을 진두지휘하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성능 싱글 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A칩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렇게 잘하니까 사내에서도 입지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2010년, 2011년 애플에서 출시한 맥북 에어에 들어가는 부품, 상세 스펙도 그가 다 직접 결정했죠. 삼성에도 그의 손길이 닿아 있어요. 2015년 삼성은 자체 개발 칩셋 엑시노스의 개발을 위해 그를 영입했죠. 뭐 이 정도면은 안 낀 데가 없다. 짐 켈러의 지금의 위상을 만든 두 번째 일화가 여기서 시작돼요. 프로 이직러 짐 켈러, 이번엔 다시 AMD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 상황을 잘 살펴보면 애플에서는 이미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그럼 돈도 더 많이 줄 거고 반면에 AMD의 상황은 그리 좋진 않았어요. 당시 반도체 상황을 보면 1위는 인텔, 압도적이었죠. AMD는 2위, 가 아니라 12위예요. 거의 밑에서 죽을 쓰고 있었죠. 이때의 AMD는 연구개발 비용마저 대폭 삭감이 될 만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였어요. 그 당시 잘 나가던 애플에서 후덜덜거리고 있는 AMD로 간다라. 우리 엄마 같으면 난리가 나지. 아무튼 돌아온 짐 켈러, AMD의 CEO 리사수와 손을 잡고 1위 인텔과 경쟁력 원복시키기를 시작하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이걸 어찌 살리나 싶지만 그는 그냥 다 버리고 새 출발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불도저 구조를 과감히 폐기하죠. 여기서 레전드, 라이젠이 나옵니다. 당시 1위였던 인텔을 살펴보면 인텔은 서버 라인, 데스크톱 라인, 모바일 라인 각각 특성에 맞는 생산 공장과 설계팀이 존재했는데 AMD는 여건상 딱 한 가지만 생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서버를 할 거냐, 데스크탑을 할 거냐, 모바일을 할 거냐. 이게 셋 다 용도가 달라서 데스크탑용 CPU는 서버에 쓰기에 애매하고 또 모바일에 쓰기에도 애매하고 제품에 맞춰 특화시키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아닌 물건이 나오게 돼요. 이때는 그게 되게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근데 짐 켈러는 이 상식을 깨부셨습니다. 아, 됐고 서버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면서 데스크탑과 게임 성능도 뛰어나고 모바일에서도 적용 가능한 저정력 CPU를 만들자.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방향이죠. 내 10,000원이 있어. 탕수육, 짬뽕, 짜장 중에서 하나만 골라봐. 뭐 시킬까? 라고 했더니 탕짬짜면을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상식 밖 생각을 하고 그걸 목표로 잡은 거죠. 그리고 그는 만들었어요. 탕짬짜면 같은 라이젠. 이렇게 짐 켈러는 인텔을 제대로 흔들어 놓고 AMD 역사상 최고의 구세주 라이젠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짐 켈러는 또다시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데 이번엔 테슬라입니다. 당시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해 자체적인 칩셋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좀 뻔하죠. 엔비디아의 칩 성능을 10배 이상 높인
대신 칩셋을 설계해주고 또 퇴사해요. 그 다음 그의 거치, 앞서 말했던 AMD의 경쟁사 인텔로 갑니다. 이번엔 포지션이 좀 다른 게 CPU 메인 아키텍처 설계가 아닌 전체 파이프라인을 수정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갔어요. 근데 지나가는 소리로 인텔의 프로세스도 완전 갈아엎어야 해, 문제가 있어 라는 진켈러의 의견에 따라 거기도 다시 처음부터 설계됐다고 해요. 2023년에 나오는 오션커브 아키텍처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인텔을 퇴사했어요. 여기서 2년 동안 어떤 설계를 했는지,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쯤 되니 진켈러에 가는 곳은 내가 먼저 알고 싶어요.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올해 1월, 이번엔 AI 스타트업 텐츠토렌트의 CTO로 입사 있습니다. AI도 칩의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앞서 컴퓨터 모바일 서버 라인의 반도체가 좀 달랐던 것처럼 그가 AI로 넘어갔다면 AI에 완전 특화된 칩이나 완전히 다른 설계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AI 산업이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보다 더 빠르게,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진켈러.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우리의 미래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